증시의 방향이 위인지 아래인지 알 수 없는 헷갈리는 장세가 계속되고 있고요. 상방이라면 주식을 홀드해야 될 것이고 하방이라면 익절 구간에서 현금으로 비축을 해둬야겠죠. 이런 방향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잭슨홀 미팅은 일어나 버렸고 페드의 기준금리가 턴어라운드 될 거라는 사인은 나왔다. 근데 여기서 기준금리 인하를 두고서 또 헷갈리는 상황인 게 0.25%를 내리면 호재고 0.5%를 내리면 위기라고 판단을 한 것이기 때문에 악재다 등의 다양한 분석이 난무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쨌든 지난 몇 년간 증시에는 압박으로 작용이 되었던 기준금리 인상은 끝이 보이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압박으로 작용했던 요인이 끝을 향해 가는 게 또 있는데 바로 우크라이나 전쟁입니다. 저는 올해 연말에 상승장을 기대하고 있고 그래서 주식을 홀드하는 중입니다. 만약에 기준금리 인하랑 더불어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식되어 준다면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이지 않을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2년 넘게 지속이 되고 있고 장기전이 되어버린 것인데 사실상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글로벌 경기 전반에 미친 악영향은 어마어마합니다. 다만 우리가 적응이 되었을 뿐인 거죠. 고로 우크라 전쟁이 끝나면 여러 가지 긍정적인 영향이 시장에 미칠 것이고 전쟁이 끝나자마자 즉각적으로 반응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중장기적인 시각으로 전쟁 종식이 증시에 미칠 긍정적인 영향을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는 원자재 가격의 안정화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공급에 직접적으로 타격을 준 에너지원은 바로 천연가스와 석유죠. 곡물 가격도 전쟁으로 인해서 큰 폭으로 상승을 한 바가 있는데 특히 밀가루와 옥수수 등의 가격에 큰 영향을 미쳤고 한국의 물가도 급등한 거랑 연관이 매우 깊습니다. 비단 한국뿐만 아니라 글로벌하게 물가를 상승시키는 요인이 된 것이 바로 우크라 전쟁입니다. 전쟁이 끝나면 원자재 가격이 안정화될 것이고 전 세계적으로 일어난 인플레이션 압력이 서서히 완화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을 겁니다. 특히 한국은 에너지와 곡물 등의 수입 의존도가 높은 국가이기 때문에 전쟁의 종식은 에너지 비용의 감소로 이어질 것이고 기업들의 생산 비용 절감과 소비자 물가 안정에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현재 한국의 내주 시장이 박살난 데 더불어 물가 상승이 국민들의 삶에 너무나도 큰 부담을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원자재 값 자체가 하락을 해버리면은 기업 입장에서는 원가 하락으로 국민들 입장에서는 물가 상승의 부담을 덜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영향으로 이어질 수 있겠죠. 두 번째는 공급망의 복구입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글로벌 공급망이 교란이 된 많은 분야가 복구가 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반도체나 자동차처럼 한국의 주요 수출 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세 번째는 위험 자산 선호 심리의 회복입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불안감이 증폭이 되면서 성장주나 성장 섹터가 크게 위축된 부분이 있고 전쟁 종료 후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화가 되면 투자자들이 위험 자산을 다시 선호하는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신흥국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 한국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을 것이다. 말을 바꾸면 유독 한국 시장만 소외를 받았다라는 느낌을 받으셨다면 여기서 이유를 찾을 수가 있을 듯 하고요. 전쟁이 빨리 끝나면 글로벌 투자들의 관심이 한국 증시에도 도달하기를 바라봅니다. 네 번째도 역시 외국인의 투자 유입 증가입니다. 신흥국의 투자 유입과 동시에 경제 규모나 수출 중심의 산업 구조를 갖추고 있는 한국 시장의 특성이 더욱 주목을 받을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될 거라는 부분이고요. 이제까지 과도하게 외면을 받았다면 전쟁이 종식이 되면 차별받은 만큼 반사적으로 이익이 되어서 돌아올 거라는 분석이고요. 다섯 번째가 한국 시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바로 유럽향 수출의 증가입니다. 전쟁이 종결되면 당연히 유럽 국가들이 특히 안정을 찾게 될 것이고 공급망 문제도 해결되고 결국 경제가 활기를 띠게 될 텐데 그렇게 되면 한국 입장에서도 유럽향 수출이 증가하게 되고 특히 반도체, 자동차, 전자제품 등등 한국의 주력 품목들의 수출의 파이가 늘어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전쟁 종식으로 높아졌던 원자재 가격이 안정을 찾게 되고 한국 기업들 입장에서는 수입 품목인 원자재의 단가가 낮아져서 생산 비용은 줄어들고 수출 파이는 커지는 것이기 때문에 기업의 수익성은 개선이 될 수밖에 없다. 기업의 실적이 좋아지면 주가도 역시 따라서 좋아질 수밖에 없는 로직인 것이고
이런 상관관계로 인해서 한국 증시에는 특히 더 훈풍이 거대하게 불지 않을까. 한국의 경우는 러시아와의 무역 관계가 다시 온기를 찾는 것도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우크라 전쟁의 종식은 필연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과도하게 외면당했던 한국 증시가 더 큰 수혜를 볼 것으로 희망 회로를 돌려봅니다. 결국 전쟁이 빨리 끝나는 게 이제 행복에 이르는 길인 것인데, 그렇다면 전쟁은 언제 끝나는 건가? 언제 끝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디쯤 와 있는지는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고, 이를 근거로 가늠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전쟁이 거의 끝나가는 상황이라는 것이 개인적인 느낌입니다. 뇌피셜이고요. 여기서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일부 한국 언론사의 뉴스를 보면 대단히 헷갈리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 BBC나 다른 외신들의 기사들이랑은 온도가 너무나도 다르다라는 겁니다. 우크라이나 본토 공격의 러시아 비상사태 선포, 모스크바가 점령되기 직전인 것 같은 뉘앙스잖아요. 현실은 너무나도 다르다라고 합니다. 러군 살려주세요 빌자, 우크라 드론이 떨군 이것. 이것도 역시 우크라가 우세하다라는 뉘앙스인데, 외신으로 상황을 접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크게 공감이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최소 5만 명 도망쳤다. 바닥난 병력의 위태. 역시 러시아가 밀리고 있는 전황을 전달한 건데, BBC 기사를 통해서 자세한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앞서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을 요약을 간단하게 해보면, 러시아는 당초에 이번 전쟁의 목표가 돈바스 지역의 해방이라고 명분을 못 박았었죠. 실제로 우크라이나의 다른 지역들도 침공을 했지만 돈바스 지역이 주요 격전지였고, 현재도 집중을 하고 있는 곳이 돈바스 지역입니다. 왜냐하면 돈바스 지역을 해방시키는 것이 목표니까. 가장 최근까지 업데이트가 된 내용은, 돈바스 지역에서 러시아가 계속 밀고 들어가면서 함락해가는 와중에 우크라이나가 밀리는 전황 속에서 묘책을 발휘했는데, 그것은 돈바스 전선에 지원 병력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병력으로 러시아 본토를 향해서 진격을 하였고, 결국 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러시아 본토를 점령하는 성과를 내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업데이트가 된 내용이죠. 그러면서 한국의 일부 언론사들은 이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를 장악한 내용을 많이 강조를 한 것이고, 또 우크라이나의 드론의 활약으로 모스크바에 타격을 입혔다라는 내용의 기사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가장 치열한 격정지인 돈바스 지역을 버리고 러시아 내부로 돌격을 했는데, 여기서 기억해야 될 지명은 바로 쿠르스크라는 지역이고, 우크라이나가 여기를 목표로 삼은 것이죠. 우크라이나는 쿠르스크 지역으로 전선을 확장하는 모험을 감행한 것이고, 그 이유는 대략 네 가지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러시아 본토를 공격함으로써 전쟁에서의 기세를 올리고 러시아 내부적으로 공포의식을 고조시킨과 동시에 푸틴의 지지율을 떨어뜨리겠다라는 그런 노림수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돈바스 지역이 계속 밀리고 있고 완전히 장악이 될 듯한 위기의식에 러시아군을 다른 전선으로 분산시키기 위한 유도책이라는 이유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쿠르스크의 원자력 발전소를 탈환하기 위해서인데, 우크라이나가 자포리자 지역의 원자력 발전소를 러시아에게 점령당했기 때문에 러시아의 주요 거점인 이제 러시아의 원자력 발전소를 점령함으로써 만회하려는 그런 의도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종전을 염두에 둔 상황에서 평화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서 감행한 작전이다까지 네 가지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건데, 우크라이나의 문제는 이 네 가지 목적이 다 실패했다라는 부분입니다. 러시아의 본토를 침공했다라는 상징적인 의미 외에는 과실이 없는 묘책으로만 끝이 난 셈인데, 절박한 상황에서 판단력이 흐려졌던 것이 아닌가. 완전한 자충수였다라는 평가가 있고, 이제는 자충수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되는 상황이 되었다. 실제로 돈바스 지역의 상황은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보면 최악의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더 그랬던 것인지, 결국 우크라이나는 분위기 전환을 위한 묘책을 냈지만 러시아군을 분산시키지도 원전을 탈환하지도 못했으며, 푸틴의 지지율도 전혀 떨어뜨리지 못했고 오히려 지지율은 더 올랐다고 합니다. 특히 러시아 본토 침공으로 인해서 러시아와의 협상의 문은 더욱 좁아졌기 때문에 너무나도 암담한 상황에 처한 우크라이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본토를 침공하는 모험을 한 뒤의 전쟁 상황에 대해서는 한국 언론사가 아닌 영국 BBC의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에서부터 분위기를 딱 알 수가 있습니다. 러시아는 주요 우크라이나 도시를 밀어붙이고 있으며 우크라이나 군의 쿠르스크 침공엔 발이 묶였다. 러시아군은 최근 며칠 동안 우크라이나의 쿠르스크 지역에 대한 국경을 넘나드는 공격에서 이룬 성과를 능가할 정도로 큰 진전을 이루었다. 드디어 우크라이나의 물류 허브이자 요충지인 포크롭스크로부터 불과 몇 킬로미터 앞까지 진격에 성공을 했다. 지금부터는 포크롭스크라는 이 지명을 기억해야 됩니다.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격정지이며 러시아의 돈바스 침공에서 최종 목표라고 보여지고 있는 곳이고, 여기가 탈환이 된다면 우크라이나는 사실상 재기가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만큼 포크롭스크가 중요한 이유는 물류 허브이기 때문이고 또 보급의 플랫폼이라고 여겨지는 지점이기 때문입니다. 러시아는 포크롭스크를 목표로 계속 진격 중이며 러시아의 진격의 속도가 갑자기 너무나도 빨라졌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의 군부가 심각한 오판을 했다라는 평가가 나오는 겁니다. 이것이 기사의 내용이고요. 우크라이나 군대가 러시아 본토로 향한 뒤에 진격이 더 빨라졌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 군부가 동부전선을 지원하지 않고, 그러니까 돈바스 지역을 지원하지 않고 러시아 본토로 진격을 한 것에 대한 평가는 실패라는 내용의 기사인 겁니다. 결국 지난 수요일에 젤렌스키 대통령은 상황이 매우 어렵다라고 인정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군사 전문가 미하일로 지로코프는 포크롭스크를 잃으면 전선 전체가 무너질 것이라고 경고를 했다라고 합니다. 전쟁 종식을 바라는 입장에서는 단기적으로 러시아의 포크롭스크 점령이 일어날지 핵심적인 관전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림을 보시면 포크롭스크랑 또 다른 도시 미르노흐라드가 도네츠크 지역에서는 얼마 남지 않은 우크라이나의 주요 도시인데, 도네츠크 지역을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은 위에서 러시아가 돈바스의 해방을 위해서 전쟁을 한다며 명분을 내세웠다라고 말했잖아요. 돈바스는 루안스크랑 도네츠크 이렇게 두 개의 지역으로 나뉘어진다고 합니다. 근데 루안스크는 러시아가 이미 점령을 했고요. 남은 하나가 도네츠크 지역인데 현재 격전이 진행 중인 이 도네츠크 지역에서 우크라이나가 여전히 지배를 하는 마지막 주요 도시가 바로 미르노흐라드랑 포크롭스크인 것이고, 두 지역의 인구는 원래 10만이 넘었었는데 지금은 대부분이 도망친 상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도네츠크 지역에 있는 굉장히 주요한 도시가 이제 포크롭스크라는 거죠. 포크롭스크 전투는 실제로 우크라이나랑 혈전을 벌였던 아브디 이우카 전투의 연장선이라고 하고요. 아브디 이우카의 패배가 우크라이나에게 치명적이었던 이유는 이것이 서쪽의 정착지랑 도로를 보호하는 요새였기 때문이고, 우크라이나도 러시아에 맞서서 치열하게 전투를 했었고 지금은 완전히 폐허가 된 상태로 러시아의 점령이 되었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에게는 아브디 이우카의 패배가 결정타가 된 격이고, 이제는 포크롭스크가 러시아군에게 공격당할 차례가 되었다. 결국 포크롭스크에서 배수의 진을 치고 싸울 수밖에 없는 것이 우크라이나의 상황인 것이고, 우크라이나의 시르스키 장군은 전선의 가장 어려운 지역에 있는 우리 군대의 방어를 강화하고 여단에 충분한 양의 탄약과 기타 물질적 기술적 수단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BBC 기사는 이야기합니다. 러시아의 오랜 목표가 바로 포크롭스크였고 러시아가 주변의 마을을 폭격했을 때 참호는 이미 비어 있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우크라이나 군대가 포크롭스크의 방어를 위해서 마을들을 떠나서 이제는 포크롭스크에 결집을 한 것이고, 이제는 전투가 클라이막스로 가고 있다. 결사항전을 하는 것이 이제 우크라이나의 입장이어야 할 텐데 지원 병력이 본토로 갔다라는 겁니다. 러시아는 도네츠크 지역의 다른 지역들도 공격을 했는데 셀리도베 마을과 노보흐르디브카 등의 공격을 개시했고, 러시아는 비용을 많이 써서라도 여유를 주지 않고 속전하는 방법을 택했다라고 합니다. 맹공을 퍼부어서 우크라이나 부대의 전의를 단기간에 상실을 시키겠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우크라이나의 지원 병력이 본토로 향한 것이 러시아 군대 입장에서는 더 집중하고 더 빠르게 끝낼 수 있는 빌미가 되었다는 겁니다.
러시아는 도네츠크의 남은 지역에 대한 공격에 박차를 가하는 모양새이고, 이 와중에 러시아 본토의 상황을 보면은 본토로 진격한 우크라이나 지원군의 속도는 매우 느려진 상황이라고 합니다. 우크라이나가 점령한 가장 큰 수확은 수자라는 지역인데, 이 지역은 러시아의 천연가스의 수출 통로이기도 한데, 우크라이나가 수자를 장악하긴 했지만 천연가스 시설을 폭파시키지는 못했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참 아이러니하고 복잡한 그런 상황인데, 천연가스관이 우크라이나를 지나가고 있고, 러시아에서 지금도 트랜지트 피라는 통행세를 우크라이나에 주고 있는데, 만약에 우크라이나가 천연가스 시설을 폭파시키면은 통행세를 못 받게 되니까 그냥 내버려 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전쟁 중에도 비즈니스는 별개로 돌아가고 있는 그런 아이러니한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는 것이고, 천연가스 통행세 계약은 올해까지라고 합니다. 지금도 러시아는 통행세를 우크라이나에 주고 있고, 고로 우크라이나는 가스관을 파괴시키지 못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매우 간절한 돈이기 때문에 수자를 점령했음에도 러시아의 주요 시설을 건드리지도 못하고 있다. 정리하면 우크라이나가 점령해야 되는 도시가 원자력 발전소가 있는 쿠르스크인데, 현재 원자력 발전소 관련해서 국제사회에서 문제를 삼는 바람에 공격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고요. 천연가스 시설이 있는 수자는 우크라이나가 점령을 하긴 했는데 러시아로부터 통행료를 포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손을 쓸 수가 없다라고 하고요. 반대로 우크라이나의 물류 허브인 포크롭스크는 러시아의 공격을 막아내야 되는 상황이고, 여러모로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불리하게 돌아가는 전황이다 라는 것이 BBC 기사의 내용입니다. 많은 국내 언론사들이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본토 공격에 초점을 맞추고 우크라이나가 분위기를 바꾼 것 같은 뉘앙스를 풍기는 내용을 뿌리고 있지만, BBC의 기사는 우크라이나의 무리한 본토 공격에 대한 평가와 요충지가 격정지가 될 위기에 놓인 상황을 매우 심각하게 다루고 있는 겁니다. 모두의 바람대로 전쟁이 빨리 끝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특히 이번 포크롭스크의 전황은 이번 전쟁의 마침표를 찍을 수 있는 중요한 전쟁인 만큼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중입니다. 실제로 우크라이나가 점령한 본토의 일부는 러시아 입장에서는 큰 타격이 아니라고 합니다. 원래 러시아 스타일이 영토가 워낙 넓기 때문에 일부를 내어주고 힘이 빠졌을 때 공격하는 스타일이라고 합니다. 독일한테도 그랬고 프랑스한테도 그랬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또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답답한 부분이, 우크라이나가 사용하는 무기가 서방의 지원품으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대부분이 미국 거겠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 무기로 방어를 하는 건 괜찮은데 공격을 할 때는 또 미국의 눈치를 봐야 된다고 합니다. 제한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여러모로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쉽지 않은 상황으로 보여지고 있고, 특히 이번 포크롭스크 전투가 너무나도 중요해 보인다. 오늘의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